지난 주말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11, 12회에서는 문강태, 고문영의 뜨거운 키스신이 성사되고 문상태의 트라우마가 밝혀지며 문영재의 엄마를 죽인 범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등 후반을 맞이해가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28일 CJ ENM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콘텐츠 영향력 평가지수 집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11회 5.7%, 12회 5.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도 후반부로 향하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미국 팬들의 11, 12회에 대한 반응들 살펴보겠습니다. 강태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상 상태 주변에서 거친 미소를 지었다고 이전에 언급했었다. 하지만 상태는 동생이 행복해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상태는 강태가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뜻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태와 상태가 싸운 것은 다행이다. 강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하고 불공평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지난주부터의 진짜 문제였는데 이번 회에서 이렇게 빨리 다뤄져서 너무 좋다. 작가님께서는 좌절감을 연장하지 않으셨어. 코로나 공포는 진짜야. 두 사람의 키스가 끝나자마자 강태가 열이 난다고 하는데 내 첫 번째 생각은 안 돼. 제발 자가격리 해줘였어. 우리의 친구. 강태는 마침내 뭔가를 해냈다. K드라마에서 이런 걸 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진짜 키스지. 나는 그 장면 내내 얼굴이 빨개지고 따뜻함을 느꼈다. 누군가 김수영과 서혜지를 살인 혐의로 신고했어. 그들이 키스신으로 우리 모두를 죽였으니까. 나 죽었어. 나는 솔직히 남은 에피소드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서혜지와 김수현이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과 입술이 떨리는 모습, 빌드업이 너무 좋아서 키스 전체가 너무 관능적으로 느껴졌다. 분위기가 너무 폭발적이었어. 이게 바로 성적 긴장감이야. 특히 눈빛과 손을 사용하여 그 장면을 완벽하게 전달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11회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등장인물들을 깊이 아끼고 그들을 위해 응원하며 그들이 최고의 것을 얻기로 나는 첫 번째 K드라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있다. 나는 그들 모두가 갈망해왔던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 이 드라마는 정말 대단해. 스토리부터 연기, 연출, OST까지 얼마나 걸작인가. 고등학교 꿈의 장면은 이미 기억에 남는 장면들로 가득한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만약에를 보여주었다. 문영과 강태가 더 일찍 만났다면, 상태가 자폐증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제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 누가 내 형제가 될지 엄마가 될지 선택할 수 없어. 누가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장애가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끝내야 할지는 우리의 캐릭터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지 아닐지 결정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문영과 강태의 모든 장면들을 제외하고 오늘 에피소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 중 하나는 주리의 엄마, 우리 집에서는 힐로 아줌마라고 불리는 가 주리에게 립스틱을 바르고 주리에게 가장 멋진 어머니 같은 미소로 너무 예뻐 보인다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난 그냥 그녀를 사랑해. 사이코지만 괜찮아 방송하는 주말 나의 스텝 1. 새로운 에피소드 미친 듯이 감상. 2. 주요 장면 되감기 및 다시 보기. 3. 레딧 포럼에서 의견 읽기. 4. 에피소드 다시 보기. 5. 트위터 댓글 읽기. 6. 김수현 인스타그램 새로 고침. 7. 모든 이전 에피소드들 다시 보기. 일요일에 모든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전의 삶은 기억나지 않아. 오정세는 이번에 연기로 관의 못을 박았다. 다음 백상예술대상에서 꼭 우승할 겁니다. 이 에피소드의 스타는 환자가 버스 안에서 상태를 만나는 장면일 것이다. OK 정신병원 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주인공들의 삶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매 회마다 환자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그들 자신의 경험들이 전개될수록 줄거리에 깊이가 어떻게 더해지는지를 보게 된다. 문영희의 새 책이 병원 환자에 관한 것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녀는 3명이 함께 여행을 가서 그들보다 더 이상하고 훨씬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자신의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멋진 결말이 될 거야. 강태가 너무나 화끈하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갔을 때 그녀가 또다시 와우라고 말하길 기대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 헤어스타일과 정장을 입고 나왔을 때 나는 지금 너 문강태야. 아니면 김수현이야? 상태의 배낭에 병원 이름이 적힌 걸 봤던 것 같은데 아마도 문영재 엄마가 병원 같은 데서 일했던 것 같다.
내 생각에 문영은 문영재 엄마가 일하던 병원에서 치료나 뭐 그런 걸 받고 있다가 문영재 엄마랑 너무 가까워져서 문영 엄마가 질투했을 것 같아.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그녀의 말과 질투심이 문영재의 엄마를 죽인 동기였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다만 문영재의 어머니가 문영의 부모로 고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간에 문영과 상태가 형제자매라는 추론은 믿지 않아. 비록 그것이 널리 알려진 의견이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문영은 강태의 옛날 집에서 그들의 가족 사진을 보고 강태의 어머니를 알아봤어야 했다. 나는 문영이 그들의 엄마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엔 문영재의 엄마는 어렸을 때 문영의 어떤 일 때문에 문영을 질책했고 불행히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인 문영 엄마에게 상처를 줬고 그게 살인의 이유였을 것 같아. 그런데 왜 문영의 아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문영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살인자가 문영의 친엄마라면 문영과 강태가 영원히 함께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분명 계모 얘기가 나올 거야. 몇 에피소드 전에 둘리 엄마가 새엄마였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와 미운 오리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문영 자신이 피해자였으니 살인범이 친엄마인지 계모인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피엔딩을 이루기 위한 잠재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살인범이 주리의 엄마일 수도 있다. 실제로 살인범의 눈과 눈썹이 주리 엄마와 어떻게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트위터 글을 본 적이 있다. 박 간호사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의 진짜 살인자는 주리의 엄마라면 나는 강태와 상태가 형제가 아니라고 90% 확신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확인된다. 강태의 엄마는 분명 문영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태를 입양했을 것이다. 문영은 왜 화장을 완전히 하고 잠을 자냐는 거야. 그것은 문영의 피부에게 너무 가혹하다. 강태는 아직도 이렇게 복잡한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화가 나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얼간이 같아.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초인적으로 보호해주고 배려해줌으로써 그것을 보충한다. 나는 남자 주인공에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다. 강태는 허구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 같아. 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은 작가와 김수연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미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문영이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상태와 지내는 모습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매우 직관적인데 아이들은 직설적이고 정직한 어른들에게 정말 잘 반응한다. 그녀는 더 나은 자기 통제력을 갖기 위해 큰 발전을 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에피소드의 초점이 아닌 건 알지만 나는 재수가 강태를 불러내는 걸 정말 사랑했다고 말해도 될까? 이 캐릭터는 강태와 상태 모두에게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힘이 되고 충실한 친구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때로는 조명을 좀 더 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짧았지만 다행히 재수는 대화 속의 소품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인물처럼 느껴졌다. 이 쇼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까지도 빠져들게 만든다. 일본에서도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점점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 순위 2위에 올라서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의 그 큰 손으로 서예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뺨을 감싸듯이 터치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서로 상처 입고 하면서도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에 공감하고 치유됩니다. 비밀 임무 스파이 역에서 이번 보호사 역까지 폭이 넓은 연기파 배우네요. 조연 많이 하면 어느 드라마나 똑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오정세 이 사람은 모든 캐릭터가 정말 달라서 그 캐릭터로만 보여. 연기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너무 빠져드는 역할이었어. 품위 있는 얼굴에 굵은 목소리, 귀여운 미소 정말 좋아합니다. 대배우의 품격이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을 본 이래로 좋아하는 배우님, 군복무 후 첫 작품이군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카메오로 출연하셨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역이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제목만으로는 스토리를 상상할 수 없었지만 기사를 읽고 꼭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직은 사랑의 불시착을 두 번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음악, 연출, 미술 모든 게 다 훌륭해요. 텔레비전 드라마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상대역 여배우가 항상 딱 맞게 캐스팅되네요. 별빛 전지현도 이번 서예지도 궁합이 너무 좋아 보여요. 한국 드라마는 여자 배우가 삐걱삐걱하고 시끄러운 이미지인데 서예지의 낮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희망적인 고찰이지만 상태강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도희주가 아니라 도희주로 위장한 다른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어 회를 거듭할 때마다 존재감이 커진 원장님이라던가 혹시 도희주 자매가 있다던지 해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앞으로 2주면 끝나다니? 2020년 탑3에 들어갈 명작 드라마의 예감. 특히 11, 12화 최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갱신되는 시간 새벽 2시. 일주일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행복 뒤에는 반드시 절망이 온다. 마지막 가족 사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비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피엔딩은 오지 않겠지. 강태의 안전마개를 뽑은 것은
역시 문영. 키스신에서 강태의 남자다움은 물론이지만 입술이 한 번 떨어졌을 때 문영의 놀라움과 기쁨과 수줍음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이 너무 좋아서 예지의 연기에 감동받은 키스신이었습니다. 이상 사이코지만 괜찮아 11, 12회에 대한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